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어느덧 10월도 중순에서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인 줄 알았는데 겨울바람이 몰아오면서 여러분들 요즘 옷깃을 절로 이렇게 여미게 되는 계절인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계좌 역시나 이 파란불을 떠나서 이 빨간불로 막 열탕같이 막 팍팍팍팍 이렇게 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겨울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빨갛게 달아오를 수 있는지 또 시장에 있는 이슈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모국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졌어요. 겨울이 손금 다가온 것 같은데 사실 이 겨울이 다가온 거는 계자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계자가 막 시퍼래지고 추워지고, 그런데 이 와중에 바람도 불고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저가 매수를 안 한다. 주식시장은 거래대금이 말랐다. 또 여기에서 주식시장 이제 3천 반등을 하고 다시 꺾일 거다. 막 온갖 얘기들이 나오니까 따끈하게 달아올려야 되는 증시가 영 힘을 못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선생님께서는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돌아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부터 떨어지는 거 있고 지수하는 거 없지. 이제 추세 전환된 게 있고. 섹터별로 다르다? 섹터별로 다르다. 그럼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 K자 장세의 연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일단 뭐 지수 자체의 움직임은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래대금이 없어서 배가 못 뜬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주식을 좀 쉬고 코인 장세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닐까요? 난 반대로 가. 이제 코인 팔아. 선생님 1억 올라간다고 1억 원까지 올라간다고 막 1억인데 지금 8천만 원이잖아. 그렇죠. 2천 더 남았죠. 그 2천 벌어보고 못하러 해. 그거 하느니 한국전력 하겠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손님 좀 비트코인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손님께서 그때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도 안 해. 차라리 비트코인 관련주로 할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 그게 많이. 그게 적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비덴트, 우리기술 투자, 뭐 두나무, 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나요? 그쪽? 그것도 단타. 그러니까 오늘 오히려 비덴트는 13,000원 끊자 그랬고, 우리기술 투자는 11,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쭉 급등하잖아. 네. 요새는 어느 선 딱 거놓고, 우리가 그때 배웠지. 떨어진데 여기서부터는 저점이다 생각하고 샀는데 더 떨어져. 냅뒀다가 오를 때 심지어 그게 매수 단가라도 끊었다 사서 물량들이라고 그런 걸 전에 한번 공부한 적 있잖아. 네네. 요번에 그런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갖고 뭐 코리아 서킷도 물량 넣고, 오늘은 영풍재지 때려갖고 물량 늘이고, 그런 거 같이 비덴트도 13,000원 보유하신 분, 우리기스타도 11,500원. 그리고 조정은 한 1,000원에서 1,500원. 그럼 다시 껴넣는 거야. 그래서 KC코트레일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면제 모드로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파동 이용해서 끊었다 사는 그런 구간들이 온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2,500에서 2,700까지 빠진다. 요번에 기술적 반등에 불구하고 난 그거는 뻥 같아. 왜요? 그러려고 그러면 중국이 저러지를 않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이게 바퀴벌레 이론이거든. 오늘 요게 이제 뭔지 봐봐. SMIC 중국의 그 반도체야. SMIC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이제 오늘 올랐네요. 4%. 윗골이지만 왜 오르는지 알아? 미국이 파이하고 이게 블랙리스트 기업들이거든. 그걸 풀어줬어. 그래요? 규모도 70조.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그 파이나 SMS한테 이제 납품하는 걸 블랙리스트 못했잖아. 오늘부로 풀었어. 왜 싸우는 놈들이 왜 풀어? 그리고 헝다도 23일 들어오는 거 그거 달러 채권 갚아줬어. 이게 바퀴벌레 이론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헝다 채권들은 계속 나오지만 뭔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변화의 조짐이, 나 그래서 이게 떨어지려면
더 극단적으로 위에나가 급등하고 우리 환율 1250원 더 급등하고 삼성전자 더 폭락시켜야 되고 홍콩 증시가 폭락해야 되고 이런 게 연달아 있는데 여기서 홍콩 증시 급등하고 우리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상해 증시가 아직 못 가는데 상해 증시가 이제 다음 주에 이 화웨이하고 이 SMIC 이 풀어준 모멘텀이 시장에 영향을 받고 또 이제 중국의 기술주가 움직이면 이게 예가 달라지고 또 11월 달에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대빵인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잖아. 그것도 모멘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 뭔가 다른, 그러니까 이게 2,500이나 2,700 가는 모양이 아니야. 이제 뭔가 좀 판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되는 수준을 밟아나가고 있다. 그 대신 급등 파동은 아니고 한 3,150에서 200 정도. 근데 미국에서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 미국 빠져도 우리 올라가는 장 계속 나가게 천천히. 이런 게 디커플링. 그게 이제 보여주나 11월, 12월에. 미국이 빠져도 우리가 올라갈지. 근데 미국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검증되려면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가지 않고 다른 거버넌스나 M&A나 이런 미중 간의 연골고리의 이렇게 갈등 구조가 보이지 않게 아니 왜 블랙리스트 기업들을 해제시켜? 그러니까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왜? 코로나 사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대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 관련주가 엄청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그저 쇼핑 시즌이 오는데 지금 난리잖아. 그렇죠. 거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항구를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가동을 하게 직접 말을 했는데도 쉽지가 않다라고 해요. 나 군대 동원해서 진압할 것 같아. 그거를 이렇게 막 해결을 하는 걸요? 아니 지금 때 놓치면 큰일 나. 근데 미국 상무장관이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다 아무리 그래도 라고 얘기를 했는데 24시간 주 7일 계속 운영을 해도 이게 잘 안 풀리니까. 그럴 때 이제 주 방위군이나 군대 통일하면 돼. 민간인이 그렇게 하는 군대는 또 얘기가 달라요. 까면 까면. 군대면 얘기가 달라. 그럼 인플레이션 잡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게 우리 북경 올림픽까지 진짜 중국도 딱 둘이 저러 그냥 짝짝꿍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돌아가는 글로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것보다 저것을 자꾸 계속 강조하는 게 그냥 현재 나오는 현상이나 글로벌 변수 보면 이거는 더 급락할 것 같아. 그런데 나타나는 바퀴벌레 징후는 얘가 달라. 상해 증시라든지 이제 상해 증시만 뭔가 강력한 모멘텀, 그러니까 내가 3,500단을 지지하고 3,650 치고 나가는 에너지만 나오면 이걸 다음 주에 확인하려고 그래. 10월 말, 11월 초. 근데 선생님, 대외적인 변수가 좀 안정되어 간다고 해도 우리 증시 자체가 매력이 없으면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뭐 대외적인 변수가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쌍두마차가 끌어주나 보는 거지. 삼성과 현대가 11월에 가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지금 거래량이 10조 밖에 안 되거든. 12조. 삼성전자 어느 날 2, 3천원 탁 땡기면서 뭐 M&A 한다 무슨 새로운 재료 나서 그냥 3천원 확 땡겨버리지. 지금 사람들 확 붙게 돼. 돈 싹 뿌리고. 그러면 언제 뭐 비관론 그냥 쫙 뽑게 돼 있어. 그거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왜 시켰어? 그거 잘 풀라고 텍사스. 그러니까 현 정부가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우리 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는 북한하고 뭐 이렇게 아니지. 다 잘하려고. 북한은 차기인 거고 내 다음 정권 안 뺏기려고. 그게 더 중요하지. 이번에 정권을 안 뺏기려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 싱크탱크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 뭔가를 해야죠. 뭔가 일 저지르는 게 딱 11월, 12월이라. 근데 선생님, 이제 10월 25일이 그 1주년이잖아요. 10월 25일,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뭔가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하는 거 아닌가, 시기적으로. 그냥 음모론이에요. 그런 거 아닐까. 나는 그거는 생각 못 했다. 오히려 12월 26일은 그 이건 회장님 그것도 있었네. 판결 받는 날이야. 마약.
지금 저는 그래서 이 1주년까지는 좀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자기 거 그래 마약 그거 어딜 나가? 자기 거가 중요한 거였구나. 이거 처리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26일은 우리 최태원 회장이 먼저 가고 11월 초에 이재용 부회장 가고 정의선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국제 포럼 그 국제 박람회가 있거든. 네네. 거기 거쳤다가 갈 것 같고 이렇게. 다 미국으로 모인다. 바이든이 부르는 것 같아. 근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친환경 정책을 하면서 화석연료 지원을 좀 안 하다 보니까 휘발유 값이 굉장히 또 상승을 해서 미국 내에서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또 물류 대란에 대한 그런 물류난이 발생을 한다면 또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거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건데 사실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해외 자본 유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미국 하면 우리가 하는 김에 또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테슬라 이번에 뭐 천슬라 간다 또 막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거의 왔잖아. 뭐 880, 900불. 문제는 이 테슬라가 배터리를 바꾼대요. 그래서 내가 그쪽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2차 전지, 첨보. 이제 그거 짱또 많이 아니 또 그 재료가 우리가 모르는 게 꼭 급등할 때는 또 나와 새롭게. 그러니까 그런데 또 지금 이제 나는 연말 그 양도세 10억에서 가장 타겟이 사모펀드 기준으로는 이 급등한 이쪽 라인들이야. 이미 상승한 섹터? 그러니까 가장 큰 악재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우리가 연초에 시젠이나 PCL이나 수젠텍이나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나 매도해갖고 1년 동안 쳐다보지도 말자고 그랬잖아. 네네. 이번에는 첨보, 에코프로 이런 거 1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을까. 이제는. 그러면서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시젠, 수젠텍. 그러니까 시젠도 6만 1,000원부터 5만 원 사이 모으면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되돌림. 네.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 그쪽은.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부터니까. 그러면 확산은 더 되거든. 위드 코로나가 이제 같이 산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진단키트는 뭐 이런 거에서 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너지. 그리고 다만 같이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발표 방법을 바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독감하고 비슷하니까. 네. 그러면 위드 코로나에 이제 다시 또 진단키트가 가나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에서 또 하나의 그 가장이 그 5G야. 그렇죠. 근데 5G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KMW 계속 사놨다가 그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더 그냥 쉬고 있거든. 잠자고 있거든. 이러다가 바닥에서 한 30에서 50 정도 이런 거는 순식간에 튀어. 한 1년 떨어진 게 1개월 만에 떨어진 게 반 정도 회복하는 게 이런 특성들이거든. 그럼 그때 이제 치고받고 하는데 오늘 이 재료도 굉장히 중요해. 화웨이가 5G, ZTE. 미국 블랙리스트 풀어줬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가. 그럼 5G 장비 업체들이 또 이제 숨통이 틔울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는 이제 가장 많이 그러니까 급락한 게 KMW 아니야. 네. 그러면 대장주를 보는 거야, 그냥 KMW.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바닥에서 훅 올라간다. 이런 근데 것들. 이제 한 번에 안 올라가잖아요. 워낙 매물이 두껍게 돼 당연하지. 있어서. 근데 5만 원까지 그냥 훅 가, 그냥. 이거 3만 6천 원까지 떨어졌거든. 한 5만 원, 그러니까 120선은 훅 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월봉으로 보면 얘가 8만 9천 원에서 3만 6천 원까지 빠졌거든. 그러면 9만 원, 4만 원 쳐. 그러면 5만 원 떨었지. 그럼 얘는 이제 6만 원과 7만 원이 저거라고 피크라고 요게. 그러니까 5만 원부터 시작이야 얘는. 그러니까 121선이 떨어지다가 옆으로 놓고 역별이 정별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는 이제 상승각도 나오고 그게 이제 DBI 때 SNS 때 KMW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위드 코로나. 이것도 위드 코로나. 근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좀 늦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땅을 팔려면 겨울에는 힘들죠. 근데
나는 그 순서는 안 맞추려. 얼마나 많이 위치가 좋냐가 더 중요하지. 그 순서를 뭘 맞춰? 그래도 왠지 광군제도 있고 위드 코로나 하면 또 소비주들이 먼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 다 해먹고 수익 다 실현한 다음에 5G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거는 본인의 그 성격과 자금의 배분이나 이런 거 갖고 하셔야지. 어느 타겟을 해갖고 거기 먹고 나오는 때는 이게 빠릅니까 저게 빠릅니까 의미 없어. 어느 섹터를 본인이 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귀신같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론은 이론이고 내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은 다르게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5G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매력이 있어 위치도 괜찮아 그럼 이쪽을 딱 보시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소비주가 먼저 가지 않을까 하면 그렇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뭐 위드 코로나로 얘기가 들어가는데 위드 코로나 하면은 소비가 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광군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 화장품주 화장품도 이제 다시 진입 시점 됐죠. 거의 50일 최저가 나왔으니까. 근데 화장품보다는 면세점이 더 나을 것 같고. 근데 선생님 위드 코로나면 또 막 관광객이 막 올까요? 나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옛날하고는 다를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행 수요는 증가할 것 같아. 왜냐면 북경 올림픽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는 그 뭐라 그럴까 이번에 메타버스 개념 같이 쇼핑도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 명품. 요새 명품 업체들 중에 그 트렌비하고 발란인가? 발랑인가? 김혜수 씨가 노상 김혜수 맞아, 나오고 맞아. 또 김혜수의 저기 그 김희애 씨. 두 분이 나와서 이것도 하나의 징후 같아. 명품도 인터넷으로 주문한다. 인터넷으로. 이제 직접 그 발품 팔아갖고 그냥 샤넬은 그냥 그걸 뭐라 그래? 오픈런. 오픈런. 요즘은 퇴근런. 퇴근런? 셔터 닫기 전에 간다는 셔터런. 6개월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노상 간 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그랬다는 거. 옛날보다 조금 과열되다 보니까 명품에 대한 소비 방법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라인의 플랫폼의 명품의 메타버스가 같이 또 해서 이게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가 BBIG, 2차전지 소재에서 메타버스, 두나무,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한 카오스가 우리 K컨택 이런 걸로 뭔가 이렇게 좀 중심이 이동되는 느낌 안 들어? 맞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은 이게 다 보면 게임주야. 선생님 최근 코스닥이 천을 조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게 바이오는 난리가 막 완전 죽상인데 게임주가 올라가 준 거잖아요. 게임주 어마무시하게 그냥 선도주로서 펄어비스, 위메이드, 그 다음에 이제는 게임빌. 그래서 나는 또 내 스타일은 가장 무겁고 제일 NC 소프트 55만 원. 그래서 한 70만 원 팔래. 뭐 그런 장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중심이 이동된 것 같아. 테마주도. 엔터도 또 공연잭에 대한 기대가 뭐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렇겠지. 근데 엔터는 또 어마무시하게 올랐어. SMJ.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덱스터도 요새 보면 배가 아파서 죽겠어. 7,000원짜리가 15,000원, 16,000원 많이 먹었다 했더니 이거는 21,000원이대 오늘. 근데 그럼 제2의 덱스터를 찾아주시면 되죠. 거기에 덱스터 다져드린 게 단알, 결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북방. 북방주 얘기해봐야죠. 이제 철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SOC. 이제 북방이 아니더라도 SOC 개념이 이제 그 대선용으로 나오지 않겠어? 근데 선생님 내년 3월이잖아요. 근데 대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딱 건설주 SOC 뭐 이건데 원래 겨울엔 잠잠하다고 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좀 잠잠해요. 지금 잠잠하고 근데 한전부지 시작점만 되면 돼. 그게 스타트예요? 그게 스타트.
그러니까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를 기점으로 한전부지 땅에 들어갔다면 기부 체납으로 열 몇 개가 쫙 들어가잖아. 연도 지하와 잠실 마이스. 그럼 거기에 지하도 있고 GTX도 있고 그러면 이게 철도, 동아지질, 특수 이런 게 그때 이제 시멘트가 같이 움직이는 이런. 언제 뜬대요? 그게 대충 보면 대선 지나고 한 정부의 성격을 보고 색깔을 보고 아니야 그냥 금년 1사분기 안에는 내년 1사분기 안에 뜨지 않겠어. 그럼 벌써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갔다 고 투자하고 그러면 11월 12월에 벌써 요새 건설주나 이런 것들 보면 많이 안 빠졌어. 안 빠지고 이 급락계 그리고 이제 서서히 뭔가 이제 그럴 때는 투기주부터가 투기죠. 저가주부터 그리고 현대건설, DLNC가 움직일 때가 이제 중심이 가는 건데 이거는 거래대금이 한 15조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할 때 같이 갈 것 같아 이런 거. 아,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거래 대금이 없는 시장이니까 호재가 와도 길게 못 나가고 배가 뜨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는 뭔가 그런 기간인 거네요. 이제 모든 것들이 좀 내년이 되어야 숨이 좀 풀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거는 우리 딱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1차 저점이었을 때가 8월 20일이었어. 그래서 3050에서 3200까지 갔다가 그거를 10월 초에 깨고 내려가니까 공포의 투매를 나온 거 아니야. 네네. 그럼 8월 20일에 지금 봐봐. 위메이드 200%. 그 다음에 코오롱 플라스틱, 한국주강, 흥항해운, 게임빌 이런 일성건설, 우리 종목 이런 것들이 100%짜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때 제가 흥하해운 얘기했는데 너무 아깝다. 저 때 놓쳤어. 그리고 근데 코스피 200 종목 봐봐. 네. 20에서 40이야. 후성, 원전, 효성첨단. 이제 효성첨단에서는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8월부터 현재까지의 상승률이. 가스공사도 이제 봐봐. 한국가스가 5만 원 팔고 내가 4만 원 초입 보면 본다고 하는데 벌써 4만 3천 원까지 빠지는 거 봐. 오. 많이 빠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롱숏이라.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 팔아갖고 DB하이텍이나 칩셋미디어나 아니면 한국전력 가신 분이 이 급락하는 걸 피할 수 있잖아. 한국가스공사는 한 4만 원과 4만 2천 원이면 사볼래. 마치 KT 3만 4, 5천 원 팔았고 3만 원 초입 오면 사자 했듯이. 이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보면 수소,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이거 아시아나항공도 2만 9천 원에 팔으라고 했지. 그리고 2만 3천 원부터 2만 2천 원에선 다시 눌림목. 이게 요새는 매매 스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짧게 미드 같은 테마에서도 같이 한다고. 먼저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거 있고 거기에서 또 순환이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실전 매매는 그러니까 초보 주리님들은 요새장은 힘들어서. 근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사다가 저가다 지금 기회다 사다가 이제 8월부터 7월 계속 이게 시장이 녹록지 않으니까 지쳐 떨어져 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변에도 나 주식 좀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는 그분들이 완전 역사이클에 걸릴 거야. 그분들 들어오면 이제 그렇죠. 또 그쪽이 왜 주무시라고 그랬지 왜 떠나? 수면제가 다 떨어졌대요, 선생님. 수면제가 떨어지긴 왜 떨어져? 본인이 깨서 그렇지. 그게 사실 내가 투자를 하고 지난 8월에 들어온 투자자분들은 8, 9, 10월 3개월 내내 죽상이니까 난 그게 없나 봐. 혹은 나는 운이 없나 봐. 이거 시장이 너무 이래. 혹은 누구 얘기 듣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하면서 이렇게 좀 자괴감과 그거 잘못 그런 배우신 거에 분들이야. 빠지게 될 수 있거든요. 코로나 3개월이 뭐야? 나는 지금 어떤 거를 5년 기다린다. 1년 기다리는 게 기본이야. 무슨 5년 기다리는 게 뭐죠? 5년이나 기다리시는 게? 뭐가? 5년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5년? 응. 잡아야 돼. 5년 더 되지 않았어요, 우리? 5년 됐어. 5년? 한번 사면 팔고 다시 한 게 또 자고. 그러겠지.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주리님들 그 안달 바이러스 이거 잘못 배우신 거야. 이게 시장이 그냥 3개월, 5개월 조정은 보통이야, 그냥. 그냥 10%에, 그러니까 인덱스 10%에서 어떨 때는 20% 조정해. 그러면 10%면 개별 종목 곱하기 3배에서 5배 해야 돼. 그럼 30% 반토막. 그리고 우량주는 10%에서 20, 그 사이.
그럼 그 떨어질 때 올라간 거가 뭔가를 또 체크하고 그 너무 급등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 타자를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하겠지. 그래서 자꾸 지수단과 연결해서 보시는데 그거는 내가 38년 싸우니까 그걸 벗어나시는 분이 주식해서 돈 벌더라. 주가하고 상관없어. 지수하고는 내가 싸게 사서 이게 비쌀 때까지 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최고야. 어떤 제 친구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주식 투자 시작한 사람 너무 부럽다고. 다 싸다고. 지금 위치에서 다 싸다고. 그러면 응. 본인 이제 예를 들어서 물렸어. 냅뒀다가 확 올라오는 타이밍을 해서 물량이라도 늘리시지.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는 돼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물량을 늘리고 할 때 이게 오를 거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또 투자 자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잘못된 거 뭐가 믿음이야 그거는. 아니 그쵸 선생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선생님께서는 그 기본 베이스가 다양하게 있으면서 이건 어떤 모멘텀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믿고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닌 사람들 그냥 어디서 들었어. 이거 이렇대 저렇대 하고 샀는데 빠져. 올라갈 건데 계속 빠져.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나는 이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공부해.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저보고 틀렸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저한테 예민하게 구냐고 댓글에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저한테 반응하시냐고 하니까 저도 그거 보고 느꼈어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방송에서 제가 혼나서 말을 그래요. 못하겠어? 무슨 나는 이거 얘기하는데 선생님 아니라고 막 하시고 막 그래. 방송 끝난 다음에 상황을 모르셔서 그래요. 선생님 막 나긋나긋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예, 아셨죠?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랑 믿음보다는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더 매수라면 이게 더 떨어질까봐 무서우니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 그냥 더 실으라고 하시지만 이게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더 싫지 않고 그러면 주무세요. 그래 안 봐. 돼.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안 볼 때 주식만 안 보고 그 사이에 어디 있냐 이 책 갖고 공부하세요. 아니면 네이버 가갖고 그 기업에 대해서 도상 탐방하고 글 써서 노트 한 권 만드세요. 그러면 시간 빨리 가. 투자책을 하나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나의 투자 일기. 나의 투자책.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스토리텔링. 네. 그 시간에 매매가 떨어진 시간에 그거 한다 그러면 노트 한 권 만들기. 시간 금방 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매수했는지 좀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스스로 또 찾아보시면 좀 흔들리지 않고 조금 모멘텀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너무 시장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또 여기서 이랬더라 저래서 이랬더라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걸 왜 샀는지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좀 들여다보시면서 같이 공부하고 함께 좀 버텨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게 나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전문가 의존하지 말고 나의 중심에 내가 믿음이 됐. 그러니까 제가 차외 덱을 왜 5년 이상 들고 있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급등하면 팔았다 다시 사고 다시 또 근데 왜 기업에 대한 미래지도의 믿음이 난 10만 원 무조건 넘는다 이거는. 재생의학의 주기세포의 의료 민영화 아직 된 거 안 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마치 그 워렌 버핏 흉내내는 거지. 그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달라서 그렇게 장기간 갖고 가면은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왕창 급등한 것들. 포스코를 2007, 8년대 70만 원 워렌 버핏 샀다고 들어가신 분 박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완전히 급등한 것들은 매매하지 마. 그러면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게 상장 폐지 대상만 아닌다면 계속 모으는 거야. 근데 바닥에 있는 건 또 바닥에 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보셔야 마이너스 에너지가 계속되면 주가 안 올라.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거나 새롭게 호흡 들어오거나 뭐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또 딱 보니까 차백신연구소가 아주 그냥 내가 흥행 실패해서 가면 많이 줄 테니까 오히려 더 하십시오라고 했잖아. 네. 오늘 차백신연구소는 어떻게 끝났냐? 내가 14,000원대 넘어가면 좀 팔아.